바닥에 노란 톳자국, 또 공복도 한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절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주변 말만 듣고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겨왔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 10마리 중 3마리는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공복 상태가 원인이 된 위액토를 경험한다고 해요. 강아지가 장시간 공복 상태에 있으면 위산 역류, 담즙 구토, 그리고 심각한 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형견의 경우 대형견보다 신진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더 자주 식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어스본이라는 펫푸드 저널에서 소형견은 신진대사가 높아서 대형견보다 더 자주 먹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형견 성견은 공복을 견디는 시간이 대형견보다 짧다고 해요. 그리고 소형견은 대사율이 높고 에너지 저장 능력이 낮아서 더 자주 영양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건 춘식이가 갑자기 아침에 잦은 노란 구토를 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걱정돼서 병원에 가봤더니 저녁부터 아침까지 긴 시간 동안 공복 상태로 있어서 그런 거고 소형견은 하루 2, 3회로 나눠서 급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하루 한 번 밥 주면서도 뭐 알아서 잘 먹겠지 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장시간 공복은 혈당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에너지 저하와 행동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던 강아지 그릇을 싹 다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강아지의 소화 시스템은 인간과 다르게 하루에 여러 번 소량씩 먹는 것이 강아지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해요. 야생개와 동물들도 하루에 여러 번 조금씩 나눠서 식사한다는 사실, 여러 번 나눠서 밥을 주는 것이 강아지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제가 외출해서 집을 비우는 동안에도 강아지가 적절한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 혼자 자취하면서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는 주에 2-3번 강아지 유치원을 보내는데 유치원 안 가는 날엔 자동급식기로 시간에 맞춰서 밥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맞벌이시고 저도 작년 말부터 출장 갈 일이 잦아지면서 제가 집을 비우는 횟수도 많아지던 참이라 제 시간에 맞춰서 여러 번 급여해 줄 수가 없었는데 이 자동급식기를 사용하면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고 저도 밥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정말 편하겠더라고요. 지금 한 6개월가량 사용 중인데요. 자동급식기를 직접 사용해본 저의 만족도는 별 5개입니다. 이제 늦잠을 자도 아침에 애들이 밥 달라고 깨우지 않으니까 저의 삶도 좀 여유로워지고 매일 불규칙한 사료량과 식사 시간에 밥을 먹던 아이들의 식습관도 규칙적으로 잡아가니까 배변 활동도 규칙적으로 바뀌고 너무 좋더라고요. 자동급식기를 사용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춘식이가 공복토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또 이걸 사용하면서 자율급식을 하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제한급식으로 바뀌니까 사료에 대한 흥미가 없었던 덕파리도 지금은 사료를 너무너무 잘 먹어요. 자율급식만 해왔던 덕파리가 이렇게 제 시간에 사료를 잘 먹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면서도 너무 뿌듯하네요. 노란색 구토를 한다고 해서 다 공복토는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인한 노란 구토로 의심이 든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역시 불안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진행했지만 다행히도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공복 시간으로 인한 구토를 자주 한다면 식사 간격을 줄여주면 좋은데요. 저처럼 매번 식사를 챙겨주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동급식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동급식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그럼 오늘도 소중한 반려견과 즐겁게 살아요. 안녕!